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더웠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에는 썰톡이라는 코너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습니다. 이 썰톡에서는요, 현재 우리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이 현재 시장에 가장 알맞는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 진행하고요. 이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썰톡 시간 우리 홍주원 대표님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또한 여기서 홍주원 대표 혹은 홍주원 대표 팍스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상단에 홍주원 대표 토겐스탁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그리고 무료 공략주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시면 이 채팅방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알림은 꼭 꺼두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혹시 참여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이 문자샵 3989로 이 참여 희망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혹은 퀴즈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국내 조선 3사가 이 선박 100척 관련 슬롯 계약을 맺으면서 이 국내 조선업 그리고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액화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선박을 뜻하는 명칭은 자, 1번 LPG선, 2번 LNG선, 3번 LIG선입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한 가지는요. 가스고요. 이 한 가지는 손해보험이 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오늘의 정답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관련해서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주 국내 증시는 워낙에 빨리 올랐었던 터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좋았던 점, 이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좀 빠르게 홍준 대표님 모셔서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 막판에 수급적으로 기관이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오늘 외인이 받아주면서 오늘 끝났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 이제 외인의 매수세가 오늘 장 막판 정말 동시효과 들어갈 때쯤 오늘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삼성 관련해서 이제 총재 이슈도 있었고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오늘 시장은 정말 좀 뭐 이렇다 할 뭐 뚜렷한 그런 섹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사실은 뭐 길을 뭐 방향을 좀 못 잡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떠한 뭐 좀 뭐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뭐 이슈들 그리고 뭐 따라오는 재료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뭐 투자에 대한 뭐 적극적인 관여를 할 텐데 지금 이제 투자 포지션보다는 이제 관망 포지션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시장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주식 시장에는 항상 기대감과 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기대감이라든가 꿈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올 법한 또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일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뭐 고용 지표라든가 다양한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점점 안정화가 돼가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오늘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끝났죠. 네. 거의 이제 보합권이다 봐도 뭐 상관 거의 뭐 그저 그렇게 봐도 관계가 없을 법한 그 정도의 지수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락을 뭐 우리가 이제 점친다기보다는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관망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역시도 뭐 우리뿐만 뭐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네. 개인 투자자 개인들 역시도 지금 그런 관망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적극적인 어떤 투자는 조금 좀 내려놓는 방법이 좀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뉴욕 증시도 오르고 유럽 증시도 오르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사실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해서 봤었을 때는 정상화를 넘어서 사실 좀 탐욕의 구간이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만큼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재용 관련해서 이제 네네네. 판결 이슈가 이제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이제 결정이 나는데 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혹은 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다시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코멘트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삼성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네. 지금 또 다시 뭐 구속 수사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내뱉은 말이 하나 있죠. 이제 뭐 세습은 안 하겠다. 네. 예, 이제 뭐 더 이상 오너 일가로서 오너 일가가 이제 계속 세습 그 뭐 정치라고 표현하자면 세습 정치죠. 이제 계속 이제 물려 받기식의 이제 경영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삼성이 좀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사가 되냐 안 되냐는 뭐 삼성전자 자체에 큰 타격을 그렇게 크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계속 지속적으로 세습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뭐 역사를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그어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시대적 배경도 있겠지만요. 네. 시대에 맞지 않는 이제 뭐 오늘가 계속 세습한다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뭐 사실 또 국민들이 또 그런 거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국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라에서 지금 그런 걸 원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지금 우리나라에 삼성 때리기를 이제 막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좀 정치적인 그런 좀 뉘앙스의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오너의 입장에서의 선긋기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정치적 발언도 발언이지만 네. 뒤에 이제 믿을 만한 어떠한 또 경영진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뭐 구속이 된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주가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지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이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상당히 큰 기업인데 어떻게 부회장이 구속 수감이 됐다 해서 이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자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네. 사실은 뭐 그냥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너 일가로서의 네네. 지금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도 지금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되게 정말 완벽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완벽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부회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주춤거리거나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 불안 심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좀 지수에 하방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단기적인 거지 그거는 충분히 다시 회복을 해줄 정도의 하락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재용
이 삼성 부회장의 삼성 회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삼성 합병을 비롯해서 분식회계 의혹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금융당국과 법원이 상당히 엇갈린 지금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우리가 좀 여기에 관련해서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여기에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향 조정하고 이러한 리포트도 나오고 했는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쌈바춤을 계속 출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만약에 네. 수익권인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그게 심리적이나 정신건강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아무리 주식을 하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어도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절대로 판단할 수가 이게 없거든요. 멘탈적으로 좀 강하신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치적인 요건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정신 건강에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가시는 게 맞고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그 그룹 내부나 외부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부회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몰랐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거는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최고의 경영자의 도덕적인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이 분식회계가 지금 이제 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더라도 어떤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의롭다라고 표현하죠. 어떤 정의로운 좀 심판이라는 뉘앙스가 클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에는 크게 이제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 축소를 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하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지금 대응을 해야 될 때고 예측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가거나 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도 삼성 SDI 이런 거 좋잖아요. 예, 이런 거 좀 그런 것 쪽으로 좀 다시 이제 순환을 돌리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홍준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시장의 전략 저희가 잘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단은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의 기조는 상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떤 시장의 중심에 서 있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여전히 언택트와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이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특히나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 치료제 관련해서 유난히 좋았어요. 그 네. 막판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막판에 유한양행을 필두로 네. 정말 많이 올랐었었는데 이런 치료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똑같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반등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렇게 네.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런 왜 한 번에 더 반등이 더 나왔냐 이게 정말 궁금하실 건데 사실 치료제라는 거는요 이게 백신이라는 게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2019년 12월에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그 우한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때부터 2월까지는 손 놓고 있다가 2월 중순이 넘어서부터요. 그때 이제 전 글로벌적으로 이제 뭐 이제 치료제를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3월이 돼서야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가 아예 뭐 난리가 났었죠. 네. 미국도 맞아요. 뒤늦게 난리가 났었고요. 네네. 그때서야 이제 치료제가 지금 시급하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혈장주들은 이제 올라왔었고 또 치료제들은 이제 그때 반등이 엄청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1년이라는 백신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3상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아무리 축소시킨다 그러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인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 연말이 되려면 6개월이 남았어요. 그럼 6개월 동안에 이런 치료제라는 이슈가 사라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조금 이제 종식이 돼가는 이런 수순이 더 빠를까요? 첫 번째 게 그렇죠. 훨씬 맞습니다. 빠르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번에 더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반등이 꾸준히 급 상승으로 이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분명히 하락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요. 맞아요. 하지만 백신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치료제에 대한 어떠한 또 뭐 그 임상에 대한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특히나 이 치료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어느 정도의 이제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총 상위 구성상 우리가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한 특히나 제가 오늘 좀 좋게 봤던 거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가 지난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주도를 했다라고 보면 이번 주는 언택트들이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실상 하방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택트 들은 떨어졌었어요.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를 때 이 언택트들은 좀 떨어졌는데 그럼 언택트들이 오늘 엎치락 뒤치락 했었을 때 하방 압력 자체는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일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1, 2위예요. 네. 그죠?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이고 그게 한옥 움직이려고 그러면 보통 수급이 붙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강할 수가 없겠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장에서 흐르는 돈은 한정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대에 따라서 좀 더 줄어들거나 조금 더 많아지지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대형주들이 오늘은 대형주의 날이다 그랬을 때 중소형주가 강하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신경을 쓰실 부분은 아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 다만 나의 포지션이 어디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인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섹터라는 거는 순환이 계속 돌아줍니다. 하지만 이 순환이 돌고 돌 때 대형주 순환은 정말 뜸하게 돌아준다는 거예요. 뜸하게. 대형주는 항상 고만고만하게 돌다가 정말 급등락이 발생할 때는 정말 뜸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주 오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결국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은 되게 좀 저급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돌려서 계속 이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네. 돌려서 계속 수익을 내는 거예요. 순환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돈은 한정적이에요. 자금은 한정적인데 여기서 모든 종목들을 다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순환이 돌아간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순환이 돌아갈 때 정말 갈 법한 섹터들이 내가 해당되는 섹터인가만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섹터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이 어느 포지션에 지금 위치돼 있고 안착이 되어 있는가만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지금 이게 지수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 신경 쓰시면 주식 투자 못 한다라는 거예요. 네. 역시 우리 홍 전 대표님은 늘 이렇게 정말 쉽게 알아듣기 쉽게 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홍 전 대표님의 현재 일기방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현재 손절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거 상당히 대단한 부분 아닌가요? 이쪽 좀 자랑 릴레이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 자랑 릴레이. 네. 네, 민망하네요. 근데 제가 네. 사실은 정말 손절하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종목 하나를 고를 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지금 좀 무겁게 지금 혹시라도 지금 할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좀 이야기는 정말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바로 손절이라는 겁니다. 이 손절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이고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손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 때 비로소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보시면은 추격 매수나 내동 매매 많이 하시는데
내가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할 수가 없고 내동매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과 전략, 이 전략적인 부분에서 전략적인 첫 걸음 자체가 첫 단추가 바로 손절가를 정하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절가를 정하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2차적인 전략까지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내 손절가는 어디고 이 손절가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리스크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단 하나의 종목을 사더라도 결코 쉽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를 앞으로 하실 때에도 내가 손절가를 꼭 정하고 들어간다라는 이런 정말 쉬운 습관입니다. 이 손절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마시고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간다라는 거를 습관화하시면은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뭐 자랑 릴레이를 해달라 해서 손절이 안 나오냐. 저도 손절하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두려워하진 않지만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실 손절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절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종목이 2배, 3배 더 많이 나와요. 네. 하지만 손절을 인정하지 않고 손절 없는 종목을 가게 되면은 그 2배, 3배 나올 종목을 함축시켜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손절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손절이 나오면서도 손절과 그럴 수가 없죠. 손절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로우 리스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로우 리스크를 받아들여야지 하이 리턴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로우 리스크마저 없으면은 사실은 종목의 폭은 되게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저는 만약에 제가 개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네. 손절을 인정을 하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는 방식의 투자를 합니다. 손절을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손절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왜 손절이 없냐? 지금은 손절 없는 종목들로 제가 공략을 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이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제가 그 지휘자가 돼서 리딩을 해주다 보면요. 리딩이라는 걸 해주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심리가 저한테까지 영향이 오게 되면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휘자는 심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손절이 나와야 될 때 그 개인 투자자들은 한마디로 저의 이제 그 회원분들은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항상 뭐 몇백 분들 계실 건데 이 손절을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럼 남들이 다 손절을 쳤을 때 본인이 스스로 손절을 못 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저도 당황스러운 거고 다른 회원분들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더 잠을 덜 자고 내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그 조금 소수의 손절 없는 소수의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손절 없이 가자. 그래서 손절 없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손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초창기잖아요. 1기잖아요. 1기니까 초창기니까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저의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손절 없이 가고 내가 간다고 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사람이 보이는 거에 믿음을 갖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없이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게 잡히지가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손절 없이 가고 항상 수익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이게 점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때서는 제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손절을 인정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됐다라고 대답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더 다양한 종목들, 더 큰 종목들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호흡을 맞춰가는 단계니까 제가 그냥 손절 없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는 거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기도 하는데 아주 잠깐 칭찬 릴레이 시간을 드렸더니 5분을 넘게 계속적으로 칭찬. 역시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늘 주식에 관련해서 상당히 명석한 견해를 주시고 제가 저번 주에는 토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오늘은 뭔가 전교 1등 컨셉이네요. 오늘은 상당히 좀 전교 1등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상당히 멋있다는 말씀 이렇게 칭찬드리고 네네.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네네.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참 이제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이게 또 그냥
그냥 유머러스한 이야기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제 다양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온화하다가도 맞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버럭할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직업이에요. 이 직업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는 토르 같을 때가 있고 또 청둥이신 토르죠. 네, 언제는 네. 또 이제 전교 1등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언제는 이 사람 오늘 되게 유머러스하고 재밌네, 유쾌하네라는 또 이런 팔색조. 네, 네. 개그맨 같네라는 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 오늘은 되게 분위기 안 좋네, 우울하네, 뭐 이런 살짝 조우충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직업이 원래 그런 직업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네네. 이런 증상이 없는 전문가라 그러면은 네. 이거는 정말 적성검사 다시 해봐야 돼요. 역시 전형적인 이 플렉스를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님입니다.